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이 감히 내 가방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당신 매니저 불러와요. 당장! 무슨 일일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60세의 윤명희는 오늘도 호텔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게 습관이 됐죠. 호텔에서 일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어요. 손님들이 머물렀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레스토랑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까지 닦아내는 게 그녀의 일이었어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오후 7시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 라메르. 윤명희는 서둘러 걸레를 쥔 손을 바닥으로 뻗었어요. 레스토랑 구석에 작은 물기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어머 하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테이블 옆에서 가방을 부여잡고 서 있었어요. 가죽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검은색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물건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이내 화난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당신이 감히 내 가방을.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명희에게 쏠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걸레를 줍다가 그 손이 의자에 살짝 닿았고 그 충격에 가방이 떨어졌던 거예요. 명희는 황급히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하지만 여자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녀의 편을 들었어요. 요즘 이런 싸구려 직원들도 호텔에 두나 봐? 저런 사람들은 구석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감히 여기서 손님들 불편하게 하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순간 명희의 손끝이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이렇게까지 모욕당한 적은 없었어요. 당신 매니저 불러와요. 당장. 여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황급히 뛰어갔어요.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대로 바닥에 꿇어앉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레스토랑 매니저 박철민 40대 후반 차가운 인상이 등장했어요. 그는 상황을 훑어보더니 명희를 향해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윤명희 씨, 무슨 일이죠? 실수였어요. 제가.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기도 전에 매니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손님 가방을 망가뜨렸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직원이 정중히 사과드릴 겁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녀는 매니저를 보며 비꼬듯 말했어요. 이렇게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일인가요? 이런 허접한 직원 하나 때문에 제 기분이 엉망인데? 그러니까 매니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명희를 흘겨봤어요. 오늘로 윤명희 씨는 호텔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겠네요. 순간 명희는 숨이 턱 막혔어요. 매니저님, 그건 너무. 그때 누군가가 명희의 앞을 막아섰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호텔 신입 직원 강도윤이었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도윤은 단호한 얼굴로 매니저를 바라봤어요. 명희 선배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 실수였잖아요. 손님께 보상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매니저는 도윤을 노려봤어요. 강도윤 씨, 당신이 뭔데 끼어드나요? 전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명희 선배님이 호텔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아세요? 그냥 실수 한 번 했다고 하루아침에 내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만해.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괜히 너까지 문제될까봐 그래.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매니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는 도윤을 향해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호텔에서 오래 일하고 싶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 순간 레스토랑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도윤도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결국 매니저는 명희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윤명희 씨, 호텔 규정상 큰 실수를 저지른 직원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호텔에서 나가주시죠. 순간 명희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도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라도 된다는 듯한 표정들. 30년 동안 호텔을 위해 일했어요. 그 누구보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출구 앞에 서서 명희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호텔 내부는 여전히 화려했고 직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30년을 몸담았던 곳에서 단 한순간에 밀려난 기분이었어요.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질수록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집에 돌아가 혼자 이 상황을 곱씹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윤명희는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익숙한 버스 정류장에 멈춰서자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37년 전 서울 어느 작은 원룸. 그때 그녀는 23살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봤죠. 그 밤 명희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끝없이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요. 이정우. 그녀의 세상이었어요. 남편은 정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났어요. 어린 명희는 서러움을 삼키며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젖병을 물리고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며 몇 시간도 못 자고 아침이면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처음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죠. 하지만 월세를 내고 분유를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태양 호텔 채용 공고를 봤어요. 객실 관리 직원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호텔이라면 식당보다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호텔과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명희의 호텔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손님이 쓰고 간 침대를 매일 수십 개씩 정리하고 욕실을 닦고 카펫에 남은 얼룩을 지우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죠. 그래도 참고 버텼어요. 호텔 직원이 되면 밥이라도 제공되니까 정우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똑똑한 아이였어요. 늘 책을 놓지 않았고 공부를 좋아했어요. 명희는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정우에겐 늘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정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명희는 처음으로 호텔 월급을 모아 작은 책가방을 사줬어요. 엄마,
이거 진짜 내 거야? 그럼 우리 정우가 이제 학교 가야 하잖아.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엄청 좋아.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책가방을 꼭 끌어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명희는 호텔을 자신의 삶의 일부라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텔은 그녀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10년 전 호텔 연회장. 그날은 유명 정치인이 호텔에서 파티를 열던 날이었어요. 명희는 직원 대기실에서 정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연회장 테이블을 정리하라는 지시였죠. 명희는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와 다짜고짜 명희의 손에 자신이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내 드레스에 와인이 묻었잖아. 명희는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죠. 윤명희 씨, 손님께 사과하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요. 명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부유한 손님들은 호텔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고 명희 같은 가정부들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처럼 취급됐어요. 정우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그는 어머니의 삶을 보며 다짐했어요. 엄마, 난 꼭 성공할 거야. 그럼 우리 정우가 나중에 호텔 사장님 되는 거야? 호텔보다 더 큰 거 할 거야. 정우는 독하게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고 해외 대학으로 떠났고 졸업 후엔 직접 사업을 시작했어요. 명희는 가끔 아들이 걱정됐지만 늘 믿었어요. 정우야, 넌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아들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명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호텔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던 순간 명희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호텔을 집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텔은 자신을 집안의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손님들을 위한 배경일 뿐이었어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명희는 조용히 발을 내디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명희는 정우를 떠올렸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사람은 아들뿐이었어요. 강도윤은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컵을 쥐었지만 손끝이 차가웠어요. 아니, 사실은 마음이 차가웠죠.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윤명희가 쓸쓸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60세의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늘 묵묵히 일했고 아무리 힘든 날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호텔 곳곳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쫓겨났어요. 호텔은 가족 같은 곳이야. 여기서 오래 일하면 너도 인정받을 거야. 그런 말들은 결국 거짓이었어요. 강도윤 씨, 뒤에서 매니저 박철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지난번 일 아직 신경 쓰고 있나? 아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계약직인 그가 반발할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박 매니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윤명희 씨는 해고 조치 끝났고 손님들에게도 문제 해결됨이라고 보고했어. 앞으로 그런 일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만 신경 써.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참담했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호텔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고 레스토랑에서는
최고급 식재료가 공수됐어요. 경영진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청소 담당 직원들은 구석구석 먼지한 톨까지 닦아내고 있었어요. 오늘 뭐 있는 날이에요? 몰라. 해외 투자자가 온대. 엄청난 부자라던데 우리 호텔 인수할지도 모른대. 도윤은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인수? 그때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조용히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뛰어가 문을 열었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의 모습은 단번에 시선을 끌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 깊고 단단한 눈빛. 호텔 직원들은 재빨리 허리를 숙였어요. 매니저 박철민도 직접 나와 환영 인사를 건넸죠. 이정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태양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정우. 강도윤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호텔 직원들이 나누던 소문이 떠올랐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자래. 몇 년 만에 돌아온 모양이야.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했대. 호텔 한두 개쯤 사는 건 일도 아닐걸?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어요. 윤명이가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아들. 어머니를 위해 밤을 새워 공부했다던 아들. 그가 바로 이정우였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그는 호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럭셔리한 샹들리에 값비싼 가구들, 조용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곧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순간 호텔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했죠. 하지만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정적을 깨고 결국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라면 혹시 윤명의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정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분은 해고되셨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해고했죠? 그 목소리에 로비 전체가 긴장으로 휩싸였어요. 박철민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게 저희 호텔 방침상 직원이 큰 실수를 하면. 실수? 정우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어떤 실수였죠? VIP 고객의 물건을. 그것 때문에 해고했다고요? 정우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호텔 직원들은 숨을 죽였어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박철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 호텔에서 다시 얘기하죠.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호텔의 주인이 곧 바뀌게 될 거라는 걸. 태양 호텔의 최고층 회의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테이블에는 호텔 경영진과 주요 부서장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초조해 보이는 사람은 매니저 박철민이었어요. 그의 손끝은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노트북 화면에 재생 중인 CCTV 영상이 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윤명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모으고 사과하는 모습, VIP 손님들이 비웃으며 그녀를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박철민이 냉정하게 해고를 통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정우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태양 호텔이 운영되는 방식입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박철민이었어요. 정우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호텔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품격? 정우가 비웃듯 짧게 되물었어요. 호텔의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고객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한 직원의 인격을 짓밟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박철민은 식은땀을 닦으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돌아봤어요. 강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정우를 바라봤어요. 전 계약직 직원 강도윤입니다. 윤명의 선배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았어요. 윤명의 선배님은 이 호텔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호텔을 아끼셨고 고객을 정성껏 응대하셨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 가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도윤은 박철민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VIP 손님은 단순한 사고를 마치 선배님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해고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우는 한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박철민을 향했죠. 변명할 거 있습니까? 박철민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게 호텔의 운영 방침상. 그럼 그 방침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네요. 정우의 말이 떨어지자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우는 호텔 운영진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이 호텔을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텔의 운영 방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박철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해고요? 박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는 단 한 달러도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철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정우님. 저는 호텔을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건 하나로 저를 이렇게 내칠 순. 당신이 한 행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정우는 박철민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단 한 번의 판단으로 내치는 것. 당신이 윤명혜 씨에게 했던 것처럼요. 박철민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VIP 고객들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끼고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우님, 저희는 단순히 기분이 상해서 호텔 측에 불편을 말했을 뿐입니다. 불편을 말하는 것과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우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태양호텔은 손님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VIP 고객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제야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저 젊은 사업가가 아니라 이 호텔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거라는 걸. 정우는 다시 호텔 운영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앞으로 호텔 운영 방식을 개혁할 겁니다.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누구도 함부로 다뤄지지 않도록. 그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몇몇 직원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안도와 희망이 스쳐갔어요. 강도윤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그는 확신했어요. 이 호텔은 이제 변할 거라고. 호텔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매니저 박철민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고 VIP 손님들의 오만한 태도도 사라졌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태양 호텔이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윤명이가 다시 호텔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60세의 윤명이는 조용히 호텔 정문 앞에 섰어요. 그녀는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했어요. 수십 년을 일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의 향기. 그곳에서 이정우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명희는 살짝 웃었어요.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 몰랐구나. 이제는 다를 거예요. 정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호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명희는 어색한 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자신이 알던 호텔과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태양 호텔의 윤리관리 책임자를 맡게 되신 윤명희 선생님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윤리관리 책임자. 가정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직원들의 인권과 복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화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은 강도윤 28세, 신입 직원이었어요. 도윤은 명희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어요. 선배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도윤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날 저녁 윤명희는 정우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청소만 하던 곳에서 처음으로 손님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일하실 필요 없어요. 윤명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우야. 나 아직 할 일이 많아. 정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남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을 돕는 일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 호텔이 좋은 곳이 되려면 너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야 해. 정우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이 호텔이 진짜 최고가 되려면 말이에요. 윤명희는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사람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호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